한국 남자랑 결혼하더니 이제 둘째 언니까지? 또? 한국 남자?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해.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한 가족에서 첫째 언니도 둘째 언니도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리고 막내까지 한국에 방문한 순간 한국 남자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온다면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라오스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언니, 나 출발했어. 둘째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지만 가사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사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언니도 한국 남자랑 결혼했고 이제 둘째 언니까지? 이런 일이 흔한 걸까요? 처음 첫째 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몇 년 뒤 첫째 언니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완전히 정착했죠. 가끔 라오스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사야, 한국은 정말 좋아.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다행이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둘째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리사야, 나 결혼해. 뭐? 누구랑? 한국 사람이야. 그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언니도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도 신기한데 이제 둘째 언니까지? 대체 한국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둘째 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리사야,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해.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래도 저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신신당부했거든요. 리사야, 결혼식 때 꼭 와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결국 저는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기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걸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K-드라마 몇 편 본 게 전부였죠.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한국 남자들은 특별한 걸까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나한테 그런 인연이 생길 리는 없겠지. 이번 한국 여행은 오직 둘째 언니 결혼식만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저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닷가 옆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항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진짜 한국에 도착했구나.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켜서 둘째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언니, 나 도착했어. 리사야, 드디어 왔네. 입국장으로 나오면 형부랑 형부 친구가 마중 나갈 거야. 형부랑 친구? 형부 친구는 왜 같이 오는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공항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정리된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스러움이 전혀 없었죠.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뭐야, 여긴 왜 이렇게 다르지?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둘째 언니와 언니의 예비 신랑,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둘째 언니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죠. 리사야, 드디어 왔네. 언니. 둘째 언니의 예비 신랑 민혁 씨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리사 씨, 오느라 고생 많았죠? 긴 비행이었을 텐데 피곤하지 않아요? 와, 말투 왜 이렇게 다정해? 라오스 남자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보통 안녕 하고 짧게 인사하고 끝이죠. 그런데 민혁 씨는 마치 가족을 맞이하듯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이 친구 준우라고 합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미소.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데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가 캐리어를 끌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준우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짐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은데. 라오스에서는 여자가 힘들어도 짐은 각자 드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처음 만난 사이에서 남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 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이 남자 뭐지? 그렇게 짐을 들고 먼저 걸어가는 준우 씨를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 준우 씨를 처음 본 건 분명 몇 초 전이었는데 묘하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들어줘서일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말투 때문일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호감이 가네. 그렇게 준우 씨를 따라 차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공항을 떠나 택시 안. 앞자리에는 민혁 씨와 둘째 언니, 뒷자리에는 저와 준우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색하게 팔이 스칠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됐죠. 둘째 언니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듯 신나게 말했습니다. 리사야, 드디어 한국에 왔네. 기분 어때? 응,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봐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리사 씨, 한국은 처음이죠? 조용히 있던 준우 씨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나한테? 저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죠. 네, 언니들이 계속 오라고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때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엄청 깨끗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다들 친절하네요. 그렇죠? 공항은 한국의 첫인상이니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준우 씨의 말투가 너무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처음 만났는데도 어쩐지 오랜만에 만난 사람 같아. 그렇게 차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크락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차들이 빵빵 경적을 울리며 서로 밀고 나가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긴 다들 운전 매너가 엄청 좋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운전하던 민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씨, 한국에서는 운전할 때도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옆자리에서 준우 씨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해요.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마침 신호등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할머니 한 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느리게 걸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뒤에 있던 차들 중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뭐야? 왜 아무도 안 급해하지? 라오스에서는 이런 경우 뒷차들이 바로 빵빵거리며 재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하자 저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인내심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준우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 말이 어딘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 남자도 뭔가 다르다. 호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한 음식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배고프지? 먼저 저녁부터 먹고 가자. 둘째 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고 저는 당황했죠. 근데 짐은? 괜찮아. 호텔은 바로 근처야. 빨리 와. 그렇게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한식당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나무 테이블,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골목까지. 와, 여긴 진짜 예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하자 옆에서 준우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뭐지?
왜 이 남자는 자꾸 내가 좋아할 걸 아는 것 같지? 자리에 앉자마자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많은 반찬들이 차려지는 거예요. 김치, 나물, 잡채, 계란찜, 파전까지. 이거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놀란 제가 묻자 둘째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기본이야. 먹어봐. 다 맛있어. 이게 기본이라고? 라오스에서는 보통 메인 요리 하나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때 준우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 리필도 돼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진짜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정한 건가? 음식 문화부터가 다 함께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한 입을 떠먹은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네요. 짜지도 않고 고소하고 따뜻해요. 라오스에서는 국을 이렇게 먹지 않아요. 대부분 국물 요리는 맑고 가벼운 편인데 된장찌개는 깊고 진한 맛이 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준우 씨가 조용히 제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함께 나눠 먹어요. 자연스럽게 반찬을 덜어주네. 라오스에서는 보통 각자 먹을 것만 덜어서 먹는 게 기본이라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보통이에요. 제가 신기한 듯 묻자 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다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불고기. 이건 뭐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고기 요리예요.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워둔 고기인데 한번 먹어보세요. 한 입 먹자마자 이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러자 준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씨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 말과 함께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이 사람 대체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걸 아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둘째 언니와 민혁 씨는 먼저 호텔로 가겠다고 했고 준우 씨가 저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리사 씨, 혹시 소화도 시킬 겸 조금만 더 걸을까요? 조금만 더? 잠깐 망설였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한국의 밤거리를 함께 걷게 된 순간 괜찮을까?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기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이 시간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다. 식당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조금 어두운 편이라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준우 씨와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안한 느낌이었죠. 리사 씨, 한국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가요? 갑자기 준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사실 기대를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준우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것도 좋지만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준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순간 차들이 멀리 있지만 준우 씨는 먼저 멈춰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먼저예요. 특히 밤에는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뭐야? 이 사람? 이런 것도 신경 써? 라오스에서는 종종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해도 차들이 멈추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아무리 차가 없어도 먼저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넌 후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공원 안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비쳐 있었습니다. 와, 한국의 밤은 참 예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리사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또 그 말
왜 이 사람은 자꾸 내가 좋아할 걸 아는 걸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호텔로 걸어가는 길, 준우 씨는 말없이 저와 같은 속도로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살짝 앞서 걷고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걸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 걸까? 아니면 이 사람만 특별한 걸까?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와 나란히 걷는 이 길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죠.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리사 씨, 한국은 처음이라고 했죠? 네, 언니들이 계속 오라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아직 한국이 낯설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조심스럽게 먼저 확인해주는 준우 씨. 내가 걷기 편하도록 살짝 옆으로 비켜주는 모습.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반찬을 챙겨주던 손길. 이상하게 한국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편해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 같아요. 그러자 준우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씨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니?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때 길 건너편에서 차가 한 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무심코 길을 건너려 했는데 조심해요. 순식간에 준우 씨가 제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멈춰선 채 준우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아, 가까이에서 마주친 눈빛. 평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차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도 준우 씨는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보행자가 먼저지만 가끔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도 있어요. 길 건널 땐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이유는 뭘까?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준우 씨는 여전히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걷기 편하도록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준우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의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요? 응,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따뜻한 하루였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우 씨는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다행이라니.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리사야, 피곤하지? 근데 내일 낮에 같이 점심 먹을래? 준우도 같이 가기로 했어. 준우 씨도 같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방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로 몸을 던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 화면 속 둘째 언니의 메시지.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준우도 올 거야. 준우 씨도 같이? 눈을 감아도 자꾸 떠오르는 모습. 횡단보도 앞에서 내 팔을 살짝 잡아주던 손. 조용히 내 걸음에 맞춰 걷던 뒷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덜어주던 따뜻한 손길.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고 편하지? 라오스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본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준우 씨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나를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좋아? 내일 같이 먹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기대되는 건 왜일까? 다음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리사야, 점심 12시야. 늦지 말고 나와.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점심 준우 씨도 같이 오는 거지. 그냥 밥 한 끼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꾸미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으면 신경 안 쓴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입으면 돼.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시림프란 블라우스에 가벼운 코트. 그리고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
너무 신경 쓴 건 아니겠지? 약속 장소로 가는 길. 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둘째 언니가 먼저 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리사야, 여기야. 빠르게 걸어가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잘 잤어? 그럼. 근데 너 오늘 신경 좀 썼네? 아침부터 거울 엄청 봤지? 언니의 장난스러운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그때 조금 늦게 도착한 준우 씨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준우 씨도 왔네. 안녕하세요, 이사 씨. 햇살 아래 서 있는 준우 씨.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모습이 왠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뭐야, 오늘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셋이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습니다. 어제 한국 음식은 어땠어? 둘째 언니가 물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특히 불고기랑 된장찌개가 생각보다 더 좋았어. 그럼 오늘은 뭘 먹어볼까? 그때 준우 씨가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넘겼습니다. 김치볶음밥 먹어볼래요? 한국 사람들이 간단하지만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먹어볼래요? 곧이어 나온 음식. 노릇노릇한 볶음밥 위에 반숙 계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준우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계란을 터뜨려서 같이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계란을 터뜨려 비볐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 그 말을 듣고 준우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리사 씨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또 다행이라는 말.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나만 그런 걸까? 점심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거리를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둘째 언니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멀어졌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네? 길 한가운데 준우 씨와 단둘이 서 있었습니다. 리사 씨, 점심은 괜찮았어요? 응. 진짜 맛있었어.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야. 다행이네요. 이제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하셨나봐요. 다시 다행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리사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같이 걸을래요? 같이 걸어? 순간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느낌이지? 준우 씨는 먼저 한 걸음 나아가 신호를 확인하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의 옆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사람과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한 건 나만 그런 걸까?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둘 다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 골목길을 지나 넓은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라오스에서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야 이런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사 씨는 공원 가는 거 좋아해요?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밤에 공원에 앉아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요? 치안도 있고 밤에는 다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익숙해서. 근데 한국은 밤에도 밖에 다니는 사람이 많네. 준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혼자 산책? 그 말을 듣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준우 씨도 혼자 산책해요? 가끔이요.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그럼 오늘 나랑 걷는 건 그냥 우연이에요? 그가 살짝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요. 같이 걷고 싶어서?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까? 하늘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떠 있었고 공원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리사 씨,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때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결혼식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공원 벤치. 준우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바람, 멀리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옆에서 느껴지는 준우 씨의 기분 좋은 온기. 이런 시간이 나쁘지 않네. 리사 씨,
내일은 뭐 할 예정이에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 언니랑 쇼핑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쇼핑이요? 한국에는 예쁜 옷도 많다고 해서. 그렇죠. 요즘 봄 신상도 많이 나왔고 한국 스타일도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추천해 드릴까요? 준우 씨가 순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친 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 준우 씨의 눈이 깊고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국 옷 스타일도 소개해 줄 겸. 이 사람 나한테 원래 이렇게 친절한 거야? 그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리사 씨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한국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걸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저도 모르게 준우 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늦은 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왜 이 시간이 이렇게 편하지? 라오스에서는 밤에 이렇게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씩 대화를 나눌수록 이 사람 정말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 씨, 한국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번엔 둘째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온 거라서 특별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럼 혹시 같이 가고 싶은 곳은요? 같이? 신호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저는 살짝 준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리사 씨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 남겼으면 해서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 대체 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야? 정말 그냥 한국을 소개해주려는 마음일까? 다시 신호가 바뀌고 우리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그 추억 속에 이 사람이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밤 공기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전 준우 씨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남겼으면 해서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죠. 길을 건너고 나니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때 준우 씨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리사 씨, 혹시 목마르지 않아요? 또 그 말, 그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리사는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우는 늘 리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 하나 사올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준우 씨는 망설임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며 유리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음료를 고르는 모습, 편의점 조명 아래서도 여전히 단정한 실루엣.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둘째 언니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잠시 후 준우 씨가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셔요. 제게 건넨 것은 따뜻한 허브차였습니다. 난 그냥 시원한 물 같은 거 사올 줄 알았는데? 리사 씨가 아까 바람이 좀 차다고 했잖아요. 따뜻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었나? 너무나 사소한 말이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준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오스는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이건 그냥 배려일 뿐이야. 그래, 그냥 다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한국에서의 시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준우와 함께 서울의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산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을 때 준우는 자연스럽게 리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차가 오고 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건너도 괜찮아요. 그 순간 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우는 늘 한 발 앞서 그녀를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식당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그리고 방금 전 횡단보도에서도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깊이 남는 걸까?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함께 걷던 두 사람. 하지만 리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 호텔 앞에 도착한 순간 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고마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준우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리사 씨랑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절이라면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리고 호텔 문이 닫히는 순간 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이 시간이, 그리고 준우와 함께한 순간들이 여행의 일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호텔 방에 도착한 리사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곳을 함께 걷던 준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리사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곳은 언니들의 새로운 삶이 있는 나라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그리고 준우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사 씨, 오늘 잘 들어갔어요? 피곤할 텐데 푹 쉬세요. 이런 배려마저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네. 응, 고마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을 올려 메시지를 추가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이제 솔직해져야 할까? 결국 그녀는 천천히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랑 같이 있을래요? 제가 리사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순간 마지막 하루를 준우 씨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리사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왔을 때 준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리사 씨, 잘 잤어요? 근데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왔어요. 준우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잔잔한 강물, 그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는 햇살. 리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한강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어요. 리사 씨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아 나란히 강을 바라보던 두 사람. 바람이 불어오고 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내일이면 다시 라오스로 가요. 알아요. 알고 있었구나. 순간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죠. 조금이라도 잡아주면 안 될까? 그때 준우가 조용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리사 씨 선물이에요. 리사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자개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이거 왜? 리사 씨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오래 기억했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난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브로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작은 나비 브로치를 바라보며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 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 온 게 단순히 언니 결혼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준우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사 씨,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느껴도 돼요.
그냥 느껴도 된다. 그 순간 리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우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약속? 이 시간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 리사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손에 쥔 브로치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응, 약속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강의 바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라오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핸드폰을 열어보니 준우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리사 씨, 잘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짧은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거리, 익숙한 공기, 익숙한 언어까지도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냥 여행지로만 남게 될까? 며칠이 지나고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깨끗했던 한국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준우와 함께했던 한국 음식들이 생각났죠. 밤이 되면 조용했던 서울의 거리와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그리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 마음 깊숙이 남아버렸구나.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이 벌써 그리워요. 그리고 잠시 후 준우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리사 씨 생각이 나요. 우리가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봐요. 그 한마디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게 끝일 리 없어. 나 한국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렇게 멀어진 거리보다 더 가까운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준우와 리사는 장거리 연애에 이어 결혼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라오스에서 온 리사,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준우. 처음엔 여행일 뿐이었지만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가득한 곳이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